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 고독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홀로 죽음을 맞고 있을까? KBS 파노라마 제작진은 지난 1편 방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고독사 규모를 발견했다. 2013년 경찰의 변사사건 기록과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보고서 등 3만 3천 건에 달하는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였다. 시신이 훼손돼 신원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고독사는 연간 1,717건. 고독사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무려 11,002건에 달했다. 최초로 확인된 고독사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는 죽음이 있었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묘역. 이들의 묘비에는 이름 대신 번호가 매겨져 있다. 묘비명 42번. 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은 휴대전화였다. 전화기엔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문자가 있었다. 묘비명 42번.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42번) 그가 살던 곳은 원룸 주택이었다. 몰랐죠. 왜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오는데. 뭐죠? 알 수가 없잖아요. 원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딱 봤어요. 집 근처의 음식점 주인은 42번을 기억하고 있었다. 음식을 한 개씩만 주문해 왔다는 것이다. 9월 9일 날 간짜장 갔네. 간짜장이나 하나 200. 아, 9월 9일 날 예, 예. 간짜장? 예. 그게 마지막이었나? 딱 하나만 시켜. 꿈깨는 짬뽕, 간짜장, 짜장. 이렇게 이제 그 있으면 아니에요. 여자가 하나 산다. 그 외에는 모르니까. 걷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힘들어 보이던데. 그냥 임산부가 뭔 술을 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네 한 병원에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제작진은 그녀의 이름과 나이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43세 이가연 씨. 그녀는 임신부가 아니었다. 자기 말로는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좀 가스 좀 빼주세요 하고 그래 왔어요. 예. 그래서 진찰해 보니까 가스가 차는 게 아니고 복수가 차서 이거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못 되니까 큰 병원에 빨리 가서 입원에 해가지고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동행 없었죠. 혼자 왔죠. 동행한 적 없어. 혼자 왔어. 숨지기 직전
이가연 씨는 어떤 상황에 처했던 것일까? 그 200에 얼마씩 줬죠? 200에 43만 원입니다. 복수가 사기는 차면서 일도 못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할 때는 그러니까 7월 달부터인가 달세를 못 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고 7, 8, 9, 10 한 3, 4개월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일도 못 하고. 음식을 해먹은 흔적은 라면 봉지뿐. 혼자였던 그녀는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듯했다. 방에는 간질한 치료제가 있었다. 간이 극도로 나빠져 복수가 찼던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에는 그녀가 죽기 석 달 전 남긴 일기가 있었다.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가연 씨.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숨진 지 17일 만에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그녀에게 부산은 연고지가 아니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이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과 부회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우선 학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 대표로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약간 여성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나 이거 생각나. 그리고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한 거 기억나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때 그 느낌이 학창 시절 이가연 씨는 모범생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사교적이었던 그녀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그녀는 집안 사정으로 가출했다. 친구는 물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26년 후 부산의 한 원룸에서 구독사한 채 발견된 것이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날 그녀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며칠 전에 온 스팸 문자에 답장을 한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작진은 구독사할 것 같아 두렵고 홀로 사는 것이 외롭다는 호소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외롭죠.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말할 데가 없어가 말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내가 전화 100번을 돌려요. 전화 요금만 나오는데 잠깐 한마디라도 하려고. 제가 아플 때 가장 힘이 들고요. 그것도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언제 어떻게 죽으면 매일 신문에 보도되듯이 뭐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부터라도 이 골방에서 누워서 어떻게 됐다 싶은데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누가 그렇겠습니까? 전화로 절절하게 하소연해온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다. 여기 다 혼자 사는 거. 뭐 집에 뭐 음료수도 하나도 없는데 대접도 그렇죠. 그는 낯선 제작진을 반겼다.
그가 안내한 곳은 다세대 주택의 월세방. 제작진이 이 집을 찾은 첫 번째 손님이라고 했다.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혼자 산 지 5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고 했다. 작년에는 이웃집에 혼자 살던 사람이 고독사한 일도 있었다. 지금 저기 문 하나 보이거든요. 저기 혼자 사는 사람들 이제 4명이나 살아야 해서 옆집에. 저기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걸 환갑이 넘으셨어요. 막. 그 하루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발견되셨어요? 여기 주인집이 방세 받으러 갔다가 뭐 찾았다 그러는데 저기 자꾸 안 쳐다보겠네요. 고독사가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1월 달에 좀 밑에서 죽은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저랑 같이 일도 해봤던 사람이죠. 뭐 저도 사실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방치나 되지는 않느냐라는 또 그런 생각이 문득 가끔 들죠. 그럴 때는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요. 예. 전만 해도 지금 같은 처지는 상상도 못했다. 한 중견기업에서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이성영 씨.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해외 지사의 관리자로 갔다가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진영불량자가 되면서 가족과도 헤어졌다. 취직도 창업도 할 수 없는 상황. 사무직으로만 일해왔던 터라 기술도 없다. 막노동을 해서 번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부럴 것 없는 중산층이었던 이성영 씨. 한순간 인생이 어긋나면서 홀로 맞는 죽음을 염려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때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평범한 가장이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한 장뿐이다. 마침 집에 들어가기 싫어. 혼자 산 지 5년째. 빈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익숙지 않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생활. 그는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거 무척 오래전 이게 저 개인 전화번호죠. 뒷장에는 뭐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좀 특별했던 사람들 거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옛날 그 직장 동료들 저는 이 전화를 아무 전화나 오는 대로 다 받아요. 혹시나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안부라도 물어줄까 뭐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요. 저 요즘 뭐 스팸 메일 뭐 전화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다 받아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성경 씨는 그 독서가 두렵기만 하다. 지난해 구독사 사망자는 연간 1717명. 하루 평균 5명. 5시간마다 한 명씩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홀로 죽음을 맞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구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 택배 차량이 한 사찰 앞에 멈춰섰다. 사흘에 한 번꼴로 똑같은 내용물이 담긴 상자가 이 사찰로 배달된다. 大本さん、ゆうぱくです。お世話になります。ゆうぱくです。 택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要するに引き取り手がないんです。ですから本当に近親者がいないのか、いても不正になっているのか、結局亡くなられて行政が火葬にまではしたけれども、結局その火葬にした後このお骨をどこへ持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できない。どこへも。 방금 도착한 유골은 지바현청에서 보낸 구독산 사망자의 것이다. 시신을 수습할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이 사찰에선 3년 전부터 그 유골을 받아들이고 있다. 哀れ一人の身よく苦をなす我家の死臭びくびくに及び昇進地の使わしておしおくよ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납골당해 유해를 안치한다. 지금까지 309의 유골이 이곳에 봉안됐다. だんだん高齢になっていくうちに自分のふるさととも縁が切れる。それからその退職をしてしまうと社会的な会社の縁も切れる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で、いわゆる都会に出てきた地方の方々がその孤独死をしているっていう事例が非常にこれは多いですね。 일본의 무연고 사망자는 연간 약 3만 2천 명. 몇 년 전 발표된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우리에게도 충격을 던져주는 수치다. 우리 사회가 시간차를 두고 일본의 사회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구독사 문제를 고민해온 일본은 구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직상 왼쪽세요. 도쿄 북부 도쿠로자와시는 9년 전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위탁을 받은 업체는 도시락만 배달하는 게 아니다. 인기척이 없으면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구급대를 호출하는 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다. 小山さん、お留守だったんでさ、今電話かけたんだけど、お留守だったんで、さ、そこに弁当置いてあるから、ここにね、空き箱ももらいましたんで、はい、また夕方来ますから。はい。お弁当を届けることも大事な仕事なんだけども、それ以上に見守りや安否の確認が大事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ながら取り組んでいますので、そうやって例えば緊急の対応もそうなんですけど、大きな例えば事故なんかを未然に防いであげることができればいいかなって、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取り組んでいます。
이 지역은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제대로 끼니를 챙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ない方とか噛む力が全くない方、要はプリンやゼリーみたいな食感ですよ、ただ実際にはこの肉団子だったり大根だったりトマトだったりするんだけども、本当噛まずに飲めるようなそういう食事になってます。 6년 전부터 도쿠로자와 씨는 도시락 서비스를 시작으로 구독사 방지를 위한 지키미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락, 우유, 신문 등 가정 배달을 하는 업체 33곳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지키미 네트워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6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35명이 고독사의 위기에서 구조됐다. 히키노 할아버지는 4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다. 4年前8月の12日に彼女が死にましてね、それからずっと一人。ここはもう2駅家族は皆別々に所在持ってますからね。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安全安心と書いてあるね。水と書いてあるな。これがその安全安心のマークでね。これをつけてるには機械というか置いてあると。 안전, 안심 마크가 있다는 것은 냉장고에 응급 키트가 있다는 뜻이다. 응급 키트에는 노인들이 위급 상황일 때 구급대원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정보와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65歳以上の人が市に申請をして、それで持ってよろし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決めてもらうわけですね。決まった人がこうして、だからそれは警察と消防とあと自治会の会長ぐらいはみんな知ってるわけ。どこへ誰のとこ置いてあるということ。 안전관리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히키노 할아버지. そんでちゃんと食べればいい。はい。泣きなさい。小さい子じゃないと。ほら、猫は呼んどるわ、餌くれって。下からにゃおにゃおで。よいしょ。出てきた。 하지만 제도적인 보호망이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도쿄와 인접해 있는 도쿄와 다이라 단지는 1960년대 일본 최초로 건설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다. 주민 9천여 명이 살고 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무실이 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센터. 주민 자초회를 중심으로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건을 기록하고 방지 대책을 연구해왔다. ガスストーブがついたままと書いてある。ストーブが共有だだからこれ火災の恐れがあるんだ。ここからね火元になる資料ありましてね、この関連資料、孤独死関連資料、これも孤独死ですね。 한 주민이 숨진 지 3년 만에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망자의 주변을 조사하고 분석해왔다. いつ発見したからどんな関係になっていたか、そういう特徴全部書いてありますから、そうすると
もう普段孤立無縁でやってる状況が分かるんです。だからそれだけにね、孤立無縁じゃなくてつながりをよくし合って暮らしを立てるってことは とっても大事だってことが分かってくるんですね。 그동안의 관찰과 기록을 토대로 고독사 예방 수칙이 만들어졌다. 각 동의 생활위원들은 예방 수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단지를 돌며 점검한다.つながりの第一歩は挨拶からだとみんなで挨拶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と言ってるんですね。こういう看板あるのここだけ僕はやってませんよ。こちら側階段側なんですね。それでこうやって見るとですね、全部あります。ここにですね、たくさん溜まってるのが要注意です。誰が住んでるのか。聞いたような声がした。あんたどこや。ここよ。こうやってね、溜まってなきゃいいんですよ。溜まってるところはね、もう溢れてるところがありますから、そういったところ要注意。そういったところをみんな訪問してね、ノックするという形をとってる。例えばこのようにですね、洗濯物がありますね。洗濯物があります。こういうふうにね、洗濯物を見るといつまでも同じ状況になってるっていうのは要注意です。それからこっちの方見てください。そして明かりがついていないでしょ。夜になっても明かりがつかないってのはおかしいんだから。それを見守るで発見したんですよ。だからここにもマークしてますよ。그동안의 노력은 성과가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20건씩 발생하던 고독사가 절반으로 줄었다. 지금 일본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안간히 힘을 쓰고 있다. 유럽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자예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21살이기 때문에 원성기 T예요. 공부하려고 파리에 살아 오기 전에 트롱에서 부모님 집에 살았어요. 저는 지금은 컬러카션으로 살고 있어요. 함께 사는 할머니는 마드레네요. 90세예요. 할머니와 저는 기분이 좋아요. Alors tu m'assieds? Oui, je vous assieds. Merci. 친할머니와 손자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조니와 마들렌 할머니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가족은 아니다. Merci beaucoup. Vous voulez qu'on fasse un coup de tablette? Ah ben je veux bien, oui. Ben, il y a longtemps que j'ai pas envoyé de mail à Marine, je vais le faire. D'accord. Voilà. Objet? Objet... Nouvelle. Nouvelle, ouais. Voilà. Ma chérie, un petit mail pour te donner 2-3 nouvelles. Une journée superbe. Que chez vous. Et on ne va pas aller faire du surf. Une petite fleur jaune. 조니와 할머니는 코르카 시험을 통해 맺어진 관계다. Voilà.
Où est-ce que tu es? 코로카시 형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학생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제도다. 2003년 여름, 폭염으로 노약자 15,000명이 숨지면서 고독사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C'est pas moi qui ai eu l'idée. Moi, j'étais absolument contre parce que j'avais pas envie d'avoir quelqu'un chez moi. Et maintenant, je suis très très contente. Hein, mais c'est ma fille aînée qui, elle habite Paris, mais elle veille. J'ai pas juste avant de venir à Paris pour les études, j'étais avec ma famille et quand je suis arrivé ici, je me suis dit que c'était peut-être un peu tôt encore pour commencer à vivre tout seul, avoir moi-même à m'occuper des factures, tous les papiers, alors que j'ai trouvé cette solution-là. Bonjour. Vous allez bien? Et vous? Ça va, ça va. Comment ça va? Bien? 코로카시 형 협회 관계자가 찾아왔다. envahisseurs, hein, ce matin. Oui. Oh ben c'est pas que ce matin. C'est ça qui m'apporte le plus en fait. J'aime beaucoup quand ils me rendent des petits services, surtout le soir maintenant. Je vois rien, donc même transporter un bol de soupe, ça commence à être compliqué. Ouais. Donc, ouais, non, je crois que c'est ça. 협회에서는 계약 조건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 실사를 나온다. 입주 조건에는 3가지가 있다. La formule 3, logement gratuit en échange de présence le soir et la nuit. La formule 2, logement en échange de services rendus et participation aux charges de la part de l'étudiant. Et la formule 3, c'est un logement en échange d'une participation financière, en échange d'une veille passive. À ce soir. À ce soir. À Au revoir. ce soir et bonne journée, travaille bien. Au revoir. Au revoir. 조니는 집세를 내지 않는 대신 7시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집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좋아요. 알게 하다. 그래서 알게 하기 대학. 대학교 2학년인 조니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코로카시 형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 차츰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친구들도 조니의 생활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 Elle a quel âge? Elle a 90 ans. Non. Il a piqué de vivre avec une grand-mère que tu connais pas? Non, ça c'est Enfin, il n'y a pas de lien familial, on va dire. Non, parce qu'on en crée. Donc ça va, ça va. Il n'y a pas d'inconvénient. Si. Enfin, c'est pas vraiment. Si, c'est un inconvénient, mais le seul truc, c'est que j'ai pas le droit d'inviter des gens à dormir. Ah. Mais sinon, ça va. Au moins, elle est pas toute seule, je suis pas tout seul. 조니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할머니는 코로카시 형을 통해 손자를 얻은 것 같다고 한다. La solitude, c'est difficile, surtout quand on est coincé comme moi. Je ne conduis plus, je ne peux pas sortir seule. Donc, c'est important d'avoir dans la maison quelqu'un avec lequel je m'entends bien. Je suis quand même un peu coincée, quoi. Une suite de petites aides. Et quand il est là, et j'aime bien quand il rentre le soir, hein, ça c'est certain, que j'aime bien entendre sa clé dans la serrure. 하루 종일 기다려온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조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다. Bonjour. C'est moi. Bonsoir. Oui, bonsoir. On se fait la bise. Ouais, allez. On en fait à ta frère. 혼자 사는 노인과 학생의 동거 코로카시 형. 프랑스는 고독사 문제의 해법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가고 있다.
이시영 씨 혼자 가서 어디가 잘 돌아다니고 있어. 맨날 지켜준다려면. 이시영 씨 말 좀 해봐라. 이순경 할머니는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됐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나갔던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려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 가니 누가 왔더라. 얘기하려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상대가. 할머니에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자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힘든 것은 혼자 지내는 것이다.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이게 우리 약혼 사진이에요. 이게 신랑이고 색시고 약혼한다고 가서 사진을 이걸 찍었어. 우리 결혼식 때. 어떤 사진이요? 이 친구들이 사진이 세상에 이렇게 조잡한 게 뭐예요? 남자친구들이 손가마를 태워가지고 결혼식에 들어오는 거야, 마당으로.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성장시킨 뒤 노년에 사별을 하고 혼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다. 1인 가구의 약 3분의 1이 사별로 인해 혼자가 된 경우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홀로 지내면서부터 이순경 할머니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잠들기 어려운 날은 수면제에 의존한다. 이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3분의 1씩 갈랐어요. 찐달한데 이거를 먹고 잠이 들었었나 본데 자다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몰라요. 여기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이상해서 보니까 코피가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혼자였던 할머니는 직접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 호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침대에서 떨어졌나 봐요. 누가요? 제가요. 너무 피가 많이 나오고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저 전화도 못 누를 정도가 되면은 정신이 잃어서 죽을 수도 있죠. 누가 아무도 없는데. 독거노인이 혼자 있다가 죽었는데 뭐 일주일이 됐는지 뭐 한 달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런 걸 보면은 무섭고 그런데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낮에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밤에는 고독사의 두려움과 싸우는 할머니. 사고가 났던 그날처럼 오늘도 수면제를 먹고 홀로 잠을 청한다. 20-30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2010년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초월한 이후 그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20년 뒤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1인 가구 비율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제작진은 한 공동주택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아파트 형태의 이 공동주택에서는 매일 저녁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서 식사 준비를 한다. Jo, vi har alla som bor i huset måste laga mat eller diska eller servera. Och då gör man det 4 timmar i månaden. Det är rätt tjock. Eller hur? 각자의 집에도 주방이 있지만 공동 주방과 식당이 별도로 있다. 입주자는 55세대의 110명. 가족과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동 공간에서 어울리고 있다. Vad det är för skillnad? När jag äter ensam så äter jag ganska torftigt. Och här nere är det god mat och trevligt sällskap. Det är stor skillnad. De vill att vi ska berätta för varandra. 스웨덴의 공동주택 붐인 것은 1980년대. 당시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었다. 혼자 사는 40대 이상과 부부만 사는 노년층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스웨덴의 공동주택 비율은 20% 정도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Hej, välkommen. Och sen är det nära till grannarna, för arkitekten som ritade huset tyckte att grannar som bor i kollektivhus ska kunna se varandra. Där är en granne. 창문만 열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아파트에 살았던 잉그리트는 17년 전 이곳으로 이사했다. 이웃과 마주칠 기회도 없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쓰러진 경험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Där det står vilka som bor, alltså nummer på lägenheten, vem som bor där. För man behöver få kontakt med varandra utav olika. Och sen har jag, det här är mina grannars nycklar till mina grannar. Hur många nycklar har du? Ja, 3 grannar. Har någon din nyckel också? Ja, min nyckel finns hos Carolina. Åka till hyreslägenhet? Nej, det vill jag inte. Varför? Nej, då blir det ensamt. Då man är pensionär och inte har någon anknytning till något jobb eller något sånt där och heller. Då är liksom, nej det vill jag inte. Vi ska till bort samtidigt. 이곳에선 사생활은 보장받으면서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있지만 간섭은 없고 안전하지만 생활의 제약은 없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생활 방식은 고독사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Vad behöver de mest för dem som bor ensam? Det är ju någon att samtala med och möta någon. Att ha någon medmänniska som visar omtanke eller bara att se andra, samtala med andra. Eller någon i alla fall. Det räcker ju med en person.
속살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다. 딱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무연고 사망자 묘지에 42번으로 묻힌 그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아무도 없었던 이가연 씨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취재 막바지. 제작진은 이가연 씨의 친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 아, 살리셨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휴대전화를 전했다. 동생과 연락이 끊긴 지 26년. 어린 시절의 기억만 간직하고 있던 오빠는 이렇게 동생과 다시 만날 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했다. 뭐가 그렇게 서러웠냐? 뭐라고 하시는데요? 잠이라도 푹 잤으면 잊자 서러워 말자. 눈 감는 이모티콘. 오후 3시 44분. 자기 이제 눈 감겠다는 뜻인가? 그리고선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아유, 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예전에는 못 하셨어요? 네.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든 연락이 돼갖고 만났으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결론이 아파서 죽었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